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1월 18일 일요일이에요. 며칠 자골 신경통이 와서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영상을 늦게 올립니다. AI 반도체 관련 버블 뉴스가 설설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는 웅덩이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요일날 LG전자와 에코프로를 매수했는데요. LG전자는 0.97% 손실 중이고요. 에코프로는 1.2% 손실 중이에요. 아이렌은 150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20% 수익 중입니다. 아이렉스는 89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39%예요. 리게티 컴퓨팅은 276주를 가지고 있고요. 수익률은 4.3%입니다. 로켓랩은 거의 다 매도해서 4주만 갖고 있어요. 수익률은 20%예요. SOXL 또한 거의 다 팔아서 2주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13.8%예요.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은 70%예요. 금요일날 LG전자를 600만원 정도 매수했는데요. 저평가된 그룹사별로 키높이를 맞춰가는 것 같아서 LG전자를 매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LG그룹이 가장 저평가된 것 같아요. 하나도 저평가돼서 매수를 했지만 급등하기 전 중간에 매도를 해서 20% 수익밖에 안됩니다. 일단 LG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국내 시장의 수급이 괜찮다면 월요일 양봉이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안 좋으면 21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보고 보유할지 단기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보가 떴는데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경고가 나왔어요. 시장 전체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 아무리 좋은 개별 종목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570만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5일선과 21선과 60일선이 전부 다 몰려 있어요. 상방이건 하방이건 에너지가 분출될 것 같은데요. 너무 섣불리 매수한 게 아닐까라는 오늘 후회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수할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리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 시초가 분위기를 보고 매도할지 보유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4840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어도 그 다음은 조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4원까지 상승했는데요. 환율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컵 핸들 패턴인 것 같아요. 1480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장대 양봉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시초가 분위기를 보고 에코프로와 LG전자를 매도할 생각이에요. 오늘 속보가 떴는데요. IMF에서 달러 자산 환 노출이 심각하다라고 한국 환율 리스크 위험을 경고했어요. IMF가 한국 환율 리스크 위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달러 자산 환 노출이 정도 이상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19일 IMF는 글로벌 금융 안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IMF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달러 자산 환 노출 비중이 상당히 큰 국가로 분류했어요. 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환 리스크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코스피도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것 같고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쏙술이 62달러를 돌파해서 포모가 왔는데요. 포모에 매수하지 않고 잘 참아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부터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로켓랩도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갔는데요. 너무 일찍 매도를 해버렸어요. 오로지 쏙술이 조정받을 때를 기다리며 현금 비중을 늘려놨는데요. 쏙술이 61선 근처까지 온다면 분할로 매수해볼 생각이에요. 아이렌은 금요일날 11%나 급등했고요. 아이렉스는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이렌이 76달러까지 간다면 아이렉스는 절반 정도 매도해볼 생각이에요. 당분간은 이 포지션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1000만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쭉 들고 갈 생각이에요. 리커전은 금요일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은 쏙쏠이 만약에 웅덩이가 찾아오면 그때 매수할 생각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은 미장은 휴무인데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추모일이에요. 수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 하고요. 목요일에는 3분기 GDP 발표가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도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인텔이 그동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4거래일 연속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는데요. 16일 금요일에는 3억 6천만 달러가량 자금이 순유출됐어요. 비트코인 그래프를 보면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달 전에 9만 6천 달러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어느덧 매도한 금액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계단식 상승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당분간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은 없어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설설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에 따른 조정이 이제는 시작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H200 통관을 차단하면서 100만 개 이상 주문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대요. 트럼프 행정부가 조건부 수출을 승인했지만 중국은 자국 반도체 육성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협상 카드 확보를 위해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분석된대요. 4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는데요. 그때까지 미중 갈등은 팽팽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디언 등 외신은 지난 17일 중국 세관이 H200 칩 통관 신청을 거부했으며 부품 공급 업체들이 재고 부담을 우려해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웅덩이 정점이 4월 초에서 3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AI 투자 급팽창에 다시 등장한 버블 경고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주요 금융 버블을 사전에 경고했던 경제학자들과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 AI 투자 가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들은 현재의 AI 투자 흐름이 기술 확산의 초기 국면을 넘어 자본 투입 속도가 실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한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 속도가 문제랍니다. 과거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견했던 분석가들은 이번 AI 투자 국면에서도 공통된 위험 신호를 언급했어요. 기술 혁신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기술의 실제 수익화 속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랍니다. 웅덩이가 찾아오려고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오픈 AI가 18개월 내 자금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뉴욕 타임즈는 지난 17일 외교 협의회 경제학자 세바스찬 말라비 분석을 이용해 오픈 AI가 인공지능 개발 경쟁 과정에서 수익 창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현금을 소진하며 2027년 중반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97조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일론 머스크 측 변호사 스티븐 몰러는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머스크가 2015년 오픈 AI 공동 창립 당시 출연한 560억 원 초기 자금을 사기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시가 조정을 보일 것 같으니까 여러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설설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포모에 매수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설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 러티닉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100%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미국 공장에 추가적인 투자가 없다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동안 D램 가격 폭등으로 인해 마이크론과 삼성, SK 하이닉스 장밋빛만 보인 것 같았었는데요. 여러가지 이슈들이 과열에 대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정이 온다면 저는 타이거 탑10 반도체 레버리지를 매수할 생각이에요. 국제적인 정세 또한 안 좋은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겨냥해 오는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연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카드까지 꺼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에 대해 유럽 각국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거론하며 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이 같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어요.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당사국인 덴마크와 이들 국가들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린란드 옆에 아이슬란드가 있고요. 덴마크랑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바이킹 영화를 봤는데요. 아주 오랜 옛날에 덴마크의 바이킹들이 영국 침략에 눈을 뜨면서 항해 기술을 조금 더 익혀 아이슬란드까지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덴마크에서 새로운 개척을 하기 위해 두 성씨의 집안들이 항해를 시작해서 아이슬란드를 발견했는데요. 그때 당시가 겨울이라서 아이슬란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성을 가진 집안은 처음에는 잘 협력했으나 한쪽에서 불만을 갖고 살인을 저질러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항해 도중 그린란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정착하게 됐는데요. 그린란드는 사방이 얼음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도 더 많은 정착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름을 속여가지고 그린란드로 호명했대요. 영국과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가 더 가까운데요. 영국은 땅 자체가 비옥해서 먼 바다까지 땅을 개척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땅이 척박해서 약탈로 먹고 살다 보니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주부터는 증시의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